내 중하다 말한 것을 잊지 않았겠지? 예, 첫째는 앞을 보고 입을 벌리지 않는다 이옵니다. 둘째는 역시 앞을 보고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역시 앞을 보고 입을 벌리지 않는다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잔뜩 긴장한 궁녀들 어딜 가려는 걸까? 알고 보니 황제의 처소였는데 잠깐 멈추시오. 앞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새로운 궁녀만 들어오거라. 예. 이것을 한번 먹어보거라. 아무 이상이 없사옵니다. 그럼 다음. 아이고, 내 몸이 불편해진 것 같아. 내 이런! 감히 폐하의 안전에서 이 무슨 불결한 짓이냐! 당장 이것을 죽어라! 폐하,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상 행동을 보인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제였다.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1539년 명나라. 어서 고하시게나. 그것이 뭐하는 게겨? 빨리 고하지 않고. 그게 폐하. 황자에 앉아있는 이는 놀랍게도 어린 황자였는데 황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제 그만 울음을 멈추세요. 황마마, 폐하께서는 어디 가시옵고? 그러게요. 정말 큰일입니다. 내 그리 말씀을 드렸건만 4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정사를 맡기고 사라진 가정제. 대체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황제가 찾은 곳은 도사 도중문의 기도처였다. 도중문은 가정제가 가장 총애하는 자로 도술에 능한 도사였는데 어떠십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대체 얼마나 수련해야 이 정도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냐? 소인이 보기에 폐하께서는 타고난 도술의 재능이 있으시니 금세 경지에 오를 겁니다. 폐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 어젯밤 기도를 올리다 좋은 환약이 떠올라 만들어 부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분간 잔병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고맙네. 근데 짐이 자네에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구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가? 소윤이야, 폐하께서 건강만 하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헌데 헌데 무지한 백성들이 신선 도수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옵니다. 해서 백성들이 신선 도수를 알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심이 어떠하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니 내 그리 하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나라의 정책을 그리 사사롭게 정하신단 말이십니까? 그런 일은 편전에서 여러 대신들과 그만! 이 나라의 황제인 내가 그 정도도 못 정한단 말이오. 그리고 황후는 제발 말할 때 그 입 좀 가리고 말하시오. 그대가 내쉬는 숨이 내 몸을 상하게라도 한다면 어찌하려고 그런단 말이오. 폐하, 어찌 그런 말씀을... 도사, 빨리 내 몸을 정화해야 될 것만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내 숨이 막힐 것만 같아. 빨리 내 숨이 다할 것만 같아. 빨리. 알겠사옵니다, 폐하. 도중문의 도수를 맹신한 가정제. 그는 도술에 심취해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궁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들어오너라. 무슨 일인가? 별제 뒤에서 궁녀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하옵니다. 뭐라? 또? 대체 이번이 몇 번째더냐? 벌써 5번째 똑같이 발견됐사옵니다. 어찌 궁녀가 자꾸 살변을 당하는 것인지. 도사, 그대가 나서줘야 하지 않겠소? 알겠사옵니다, 폐하. 너도 조심하거라.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니. 네, 폐하. 대체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이제 준비는 다 된 것인가? 물론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시작해 볼까요? 도사가 가리킨 것은 놀랍게도 죽은 궁녀였다. 그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건강한 궁녀에게서 빼낸 것이옵니다. 알고 보니 가정제와 도사가 투합해 궁녀들을 죽였고 그 피로 환약을 만들었던 것인데 정말 이 환약을 먹으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신선한 피는 생명의 근원이옵니다.
이것도 50개만 먹으면 된단 말이지. 불로장생의 꿈이 멀지 않았구나. 이게 대체 어찌 된 것이냐? 폐하, 이것 보시오. 이제 보니 민현이 더러운 것을 갖고 온 게 틀림없다. 어찌르십니까? 그이 다물라! 민현이 아니고서야 내가 그 좋은 것을 먹었는데 이럴 리가 없다. 민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내 인연! 정신 차려보거라. 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거라. 가정제의 건강에 대한 집착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는데 폐하, 진정하시옵소서. 황마마, 어찌 이러십니까? 폐하께서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안 그래도 밀란이 끊이질 않는데 어찌 이리 계속 민심을 흔드시는 겁니까? 나가시옵소서. 우정아 일어나. 우정아 일어나. 형님, 누이. 가정제를 찾아온 이들은 병약하여 요절한 그의 형제들이었다. 가정제는 자신도 형제들처럼 죽게 될까 두려워 건강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인데 난 못 죽는다.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폐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꿈을 꾸었구나. 죽은 형님과 누이가 나를 데리러 왔단 말이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으냐? 그 약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지 않았더냐? 아무래도 궁녀들의 필요는 아니 될 것 같사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불로장생, 나는 불로장생을 해야 한단 말이다. 폐하, 소인을 믿지 못하시는 것이옵니까? 도사는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 정녕, 보고만 있어도 힘이 솟는 것 같구나. 그러하옵니다. 1.1액의 흠도 틈도 없으니 폐하의 불로장생에 이만한 것도 없을 테지요. 두 사람이 말하는 불로장생을 위한 비법은 다름 아닌 어린 소녀들이었다. 이들은 대체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뭘 하려는 걸까?
잠시 후 궁궐 한켠에 버려진 것은 놀랍게도 어린 소녀들의 시신이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를 어찌하면 좋아? 가정제는 불로장생을 위해 흉악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점점 미쳐가고 있었던 것. 실제로 가정제는 어린 소녀들을 입금시켜 단약을 만들기 위해 희생시켰고 또한 음욕을 채웠다고도 전해진다. 가정제의 폭정이 계속되자 결국 이를 참지 못한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바로 궁녀들이었다. 마음 단단히 먹거라.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어차피 한 번 죽을 뻔했던 목숨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리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궁녀들이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과연 궁녀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누자, 죽어라.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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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난을 일으킨 궁녀들로 인해 가정제는 의식을 잃게 되는데 그의 불로장생의 꿈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폐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폐하, 폐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폐하, 폐하. 여봐라, 그 정신을 당장 끌고 오너라. 실패로 끝난 궁녀 모반 사건. 이 일로 관련자 모두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서에도 등장한 이 사건은 중국 역사상 궁녀가 황제를 죽이려 한 매우 특이한 일로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가정제는 여전히 정사는 멀리하며 오직 불로장생만을 염원하고 있었다. 드디어 불로장생의 꿈을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제왕이 될 것이야. 영원 불멸의 삶을 꿈꾸며 비상과 수은이 들어있는 약까지 장기간 복용했던 가정제. 과연 그는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왜 이러지? 나는 분명
분명 불로장생을 이루었는데 이럴 리가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간 가정제. 그는 나라를 혼란케 한 어리석은 황제였다. 궁녀들이 의기투합해 황제를 죽이려고 한 이민궁변은 지금까지도 중국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에 대한 가정제의 삐뚤어진 욕망으로 인해 궁녀들은 핍박받았고 결국 황제를 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제가 어린 궁녀들에게 한 행동은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은 궁녀들의 편이 아닌 가정제의 편에 서며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토록 극악무도한 가정제는 45년 동안이나 황제로 재위했고 60살까지 살며 장수했습니다. 이민궁변 후에도 가정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목숨에 집착하며 정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결국 가정제 치세에서 시작된 명나라의 쇠퇴는 만역제와 천계제를 거치며 더욱 악화되고 가정제가 붕어하고 100년도 채 안 돼 숭정제를 끝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불로장생을 향한 가정제의 무모한 욕심은 결국 명나라 4대 암군에 손꼽히며 나라를 망친 어리석은 임금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단종 1년. 군주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그 전에 진정한 군주란 옥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군께서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그 헛된 욕망을 버리십시오. 대감께서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아니 되신 모양입니다. 이런 간을 뜨겁지도 않소. 이 죄를 어찌 수양대군이 왕위 찬탈을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반대파 세력의 핵심 인물인 김종서 대감을 죽였다. 이놈의 자식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모조리 숨통을 끊어놓도록 해라. 수양대군의 악행을 목격하고 달아난 여인은 과연 누구인 걸까?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구만. 찾았습니다! 의문의 여인은 결국 수양대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놔라! 이거 놔라! 다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네가 살고자 한다면 오늘 본 것은 다 잊어라.
어찌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런 짓을 벌이신 겁니까? 아버지. 여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양대군의 딸이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권력에 미친 살인자라 한단 말입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아버지의 딸이란 것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모를 꾀한 아버지 수양대군과 이에 격노한 딸 세희. 이들 부녀의 잔혹한 운명이 지금 공개된다. 조선 1455년 계유정난을 통해 수많은 자들을 죽이며 결국 조카 단종의 왕자를 빼앗은 수양대군. 이 자리가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구나. 그가 바로 조선 제7대 왕 세조다. 세조가 왕이 되자 사육신은 단종의 포기를 모의하다 발각돼 처형당했고 단종 역시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그렇게 어린 단종은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잃은 비운의 군주로 남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무슨 일이냐? 세희 공주가 아버지 세조 앞에서 의문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는 공주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란 사실이 너무나도 싫단 말입니다. 그리하던 나와 부녀지간의 연을 끊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지금 네가 제정신인 것이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신첩에 불찰이옵니다, 전하. 따라오거라. 어서 따라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매일을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세희야! 세희야! 권력을 위해 친족까지 죽인 아버지 세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세희 공주. 그녀는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마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때문에 불쌍한 세이가.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오, 중전? 아버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게 한없이 따뜻한 분이셨는데 아버지와 제가 어찌 일이 됐을까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난 놈 같으니라고. 예미는 어찌 살라고 그리 가버린 것이냐, 세이야.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요. 어찌 그리 끝까지 매정하십니까? 세이 그 여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새 그 이름을 꺼내지 말란 말이오. 세조와 세이공주 부녀의 갈등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며칠 후 늦은 밤 은밀히 어딘가로 향하는 정의왕후. 누구 보는 일은 없었겠지. 예, 중전마마. 괜찮은 것이냐? 놀랍게도 세이공주가 살아있었던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세이공주가 극단의 선택을 하려던 그때 세이야! 안 돼, 세이야! 이건 안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이거 놓으십시오! 이리야, 나오거라! 아니 될 일이야!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마주할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다행히 정의왕후가 세이공주의 자살 시도를 막았던 것이다. 넣어두거라. 먼 길 떠나려면 필요할 것이다. 어머니, 이미 네 아버지께서 조선의 운명을 바꿔버리신 걸 어찌하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네가 떠나야겠지.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부디 이젠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거라.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딸을 위해 세조를 감쪽같이 속이며 세이공주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정의왕후. 그렇게 정의왕후와 세이공주 모녀는 서로를 가슴에 묻은 채 안타까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공주마마, 괜찮으십니까? 잠시 쉬었다 가시죠.
궁을 떠난 세희공주는 마땅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요. 궁궐에 있을 때는 원 없이 먹었는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이제 뭐 중전마마께서 남겨주신 것도 별로 없고. 그러게 제가 아껴 써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쌍하다고 그냥 다 퍼주시고. 공주마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해가 지기 전에 오늘 묵을 곳을 찾아야 할 터인데 큰일이구나. 힘들어도 조금 더 걸어가 봐야 되겠습니다요. 세희공주를 향한 의문의 화살. 공주마마! 공주마마! 이들을 노린 자는 과연 누구인 걸까? 누구십니까? 아씨,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긴 어디인 것이냐? 이자는 또 누구고? 이분께서 잘못 쏜 화살에 아씨께서 놀라서 기절하시는 바람에 급히 이곳으로 옮겼습니다요. 많이 놀라셨습니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미안하다고 이곳에 좀 더 머물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누군지도 모르는 사내 집에 머물 수 있단 말이냐? 며칠째 산길을 헤맸다 들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불편하셨을 텐데 여긴 어차피 저 혼자 사는 곳이니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요, 아씨. 전 더 이상 힘들어서 우리 며칠만 더 있다가요. 전 더 이상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나 못 가. 절대 못 가. 못 가. 이만 나가볼 터이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너는 아무리 내가 정신을 잃었어도 그렇지 어찌 사내 집에 이리 함부로 들 수 있느냐? 공주마마께서 정신을 잃으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는 그 공주마마라는 말 좀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습관이 되나서. 예, 아씨. 네, 알겠습니다, 아씨. 근데 저분을 보면 이런 산골짜기 살포는 아닌 것 같은데 귀티가 좔좔 흐르는 곳이 보기만 해도 hun은 나옵니다. 그렇게 세희공주는 신분을 속인 채 김씨의 집에 당분간 머물기로 하는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던 두 사람의 낌새를 눈치챈 궁녀의 도움으로 세희공주와 김씨는 점차 친밀해져 갔다. 에이, 죽소스 개졌네. 김씨, 일로 와요, 일로 와.
안하십니까? 김 씨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다음 날 한데 아가씨는 어찌 이런 깊은 산골에 드신 겁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어 한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사셨습니까? 예. 어젠 귀한 분의 기일이셨나 봅니다. 보셨습니까? 몰래 보려 했던 것은 아닌데 난군께 소중한 분이셨나 봅니다. 그게 몇 해 전 큰 난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꼭 가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찌 그런 큰 짐을 짊어지려 하십니까? 예? 사실 저도 가족을 잃고 일이 떠돌고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을 참 많이도 미워했었죠. 헌데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더군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난군께서 평안해질 겁니다.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세희공주와 김 씨.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었다. 아무리 봐도 두 눈이 동그란 것이 부인을 꼭 닮았어. 부부의 연을 맺은 세희공주와 김 씨가 아이까지 낳은 것인데 시장하실 텐데 밥상 차려오겠습니다. 아니다. 밥상은 내가 차려올 테니 부인을 계속 보살피거라. 하루가 다르게 쏙쏙 자라네요. 이 모습을 전하와 중전마마께서 곁에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서방님이 들으면 어찌하려고 하느냐. 다신 어머니와 아버지에겐 꺼내선 아니 될 것이야. 예. 근데 아씨, 벌써 수년이 지난 일입니다. 아씨께서도 이제 부모가 되셨으니 곧 그 마음을 이해하실 날이 오겠죠. 한편 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으로 인해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고 피부병까지 생겨 고통받고 있었는데 세희야, 네 말대로 내가 천벌을 받는 모양이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역시 세조에겐 큰 고통이었다.
세조는 피부병 치료차 온천욕을 다녀오는데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쐬니 살 것 같구나.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전하, 괜찮으십니까? 할아버지 다쳤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안 된다. 주세요. 아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얼른 주세요, 아버지. 저는 이 활이 너무 밉습니다. 맨날 아버지 손을 이리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세일을 지키려면 활쏘기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아픈 게 싫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같이 가. 너희 집에? 우리 집에 약초 많아요. 어서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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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린아이를 따라 집까지 가게 된 세조.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세이공주의 딸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만난 세조. 부녀는 그렇게 10년 만에 운명처럼 다시 상봉하게 된다. 그동안 신발은 어찌 그 오랜 세월 이 애비를 속인 것이냐? 그땐 아버지와 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너도 자식을 낳아 잘 알겠구나. 제 아무리 냉혈한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부모는 없느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서리옵니다. 김살. 네 애미 어렸을 적 모습이라 꼭 닮았구나. 할아버지 팔에 피. 하레비가 지은 죄가 많아 벌을 받는 게로구나. 어찌하다 그리 되신 겁니까? 별거 아니다.
늙어갈수록 하나둘 고장나는 건 당연한 것이지. 미안하다. 예? 네가 미안했다. 돌아오느라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은 부디 너그러운 애비로 살게 해다. 뒤늦게 아버지 세조의 진심을 알게 된 딸 세희공주. 세조 역시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 김씨. 그런데 그는 왜 이리 놀라는 걸까? 내 며칠 내로 사람을 보내야겠다. 세조를 보고 난 후 김씨는 극도로 흥분하는데 서방님께서 오시면 의논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김씨에겐 과연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세조와 세희공주가 상봉한 그날 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우연히도 왜 날 속였어? 예? 왜 처음부터 공주의 신분을 숨겼냔 말이오? 어찌 그걸 아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오? 부인의 그 잘난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느냔 말이오! 김씨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 걸까?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김종서 가문의 피바람을 일으킨 그때, 김씨 역시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오지 말거라. 나는 꼭 살아야 하느니라. 김씨의 정체는 놀랍게도 김종서 대감의 손자였다. 어찌 서방님,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부디 저를 봐서라도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말로도 그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서방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용서라는 말로 끝날 일이라 생각하시는 거요? 압니다. 알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버림받은 지난 세월 동안 이미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셨습니다. 아내도 참 무심하시지. 대체 왜 제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어머니! 세일공주와 김씨는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마는 걸까? 올 때가 되었는데. 전하. 세 가족이 당도하였느냐? 그것이 죽을 때까지 다신 못 뵐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옵니다. 그간 마음의 짐은 털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성군으로 남으실 수 있게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격동의 시절 서로 다른 이념으로 적이 되어야 했던 아버지와 딸, 그리고 엇갈린 인연들. 세일공주의 이야기는 어쩌면 비극의 역사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아닐까. 제 딸년반은 안 됩니다요. 애비가 가진 것이 없으면 대신 그 딸년이 죗값을 치러야겠지. 내가 만약 지난번에 수학한 곡식도 따라갔다 바치지 않았습니까요? 어때 자립살까지 내라 하십니까요? 뭐라 그런 거야 이놈이? 천한 쌍놈 주제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여보라, 당장 이 딸년의 얼굴에 평생 짊어지오갈 노비의 낙인을 찍도록 해라. 나래 안 됩니다요. 아버지!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대감의 횡포로 큰 위기에 처한 여인. 멈춰라! 이들의 정체는 바로 홍길동의 무리들이었다. 이거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구나. 네 벼슬이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을 이리 대하는 게야. 이 연놈들은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종이었느니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놈들 놈들이 참견들이야. 아니, 니놈이나 이놈이나 먹고 자고 싸고 말하는 것까지 다 똑같은데 어찌 사람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 잘린 건 네 수염이지만 다음번에 또 백성의 것을 탐했을 땐 네 목을 잘리게 될 것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나리. 이거 속이 다 시원하구만. 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사람이라고 하오리까. 나는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듦새.
우리 서자들이야 속이 뻥 뚫리는 것이 좋네만 벼슬 자리까지 한 자네가 어찌 이런 서책을 다 쓸 수 있단 말인가? 어? 뭐 어차피 내 맘대로 쓰는 글인데 상상도 못하겠는가.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이 율도국일세.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현실판 율도국을 꿈꾼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허균의 진짜 모습이 지금 공개된다. 때는 조선 광해 이놈들끼리 허구한 날 몰려다니며 사고나 치고 다니더니 기어코 일을 벌렸구나. 감히 서인들 주제에 겁도 없이 역모를 저질렀겠다. 서인들은 결단코 역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요. 영창대군을 옹립해 새 왕으로 만들려면 군사가 필요했을 테고, 그러려면 급전이 필요했겠지. 해서 사람들까지 죽여가며 그 많은 은을 훔친 것이 아니냐? 급전이 필요해 은을 훔친 것은 맞지만 결단코 역모를 벌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놈들이 정녕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사실을 밝히겠느냐? 이놈들을 매우 쳐라! 칠서의 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 서자들이 역모를 위해 살인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끌려오며 조선은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허균의 절친한 동무들이기도 했다. 이놈들끼리 그런 큰 일을 벌였을 리는 없고, 그 배우가 누구인 것이냐? 당장 니놈들의 우두머리를 말하지 못하겠느냐? 저놈들이 말을 할 때까지 100대고 200대고 계속 쳐라!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새왕으로 추대하려 한 역모 사건에 광해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았고, 허균의 동무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 그날 밤 왜 이러는 겐가? 단순한 절도 사건을 가지고 역모라니. 저들이 힘없는 서자 출신인 건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서자들이니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테지. 이번 일을 계기로 영창대군과 그의 모친인 임목대비를 몰아내려는 자네의 속셈을 내 모를 줄 아는가? 내 들은 얘기네만. 이번 사건의 배우가 자네란 소문이 있던데. 자네가 서자들과 지내는 게 어디 한두 해가 아니지 않은가? 자네, 지금 나를 겁박하려는 겐가? 무슨... 내 자네를 구해낼 방도가 하나 있기는 한데. 허균을 향한 이 이첨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 서자놈들이 영창대군을 옹호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영창대군은 물론 그 모친까지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게야. 지금 그 두 사람을 서인으로 강등시킴과 동시에 자명에 처해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는 조선 왕실의 최고의 어른이시옵니다.
비록 서자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했다 한들 대비마마께서 그 죄를 같이 물으실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다른 사건도 아닌 전하의 자리를 노린 영모입니다. 영모의 혐의가 밝혀진 이상 삼족을 멸해도 모자랄 판에 대감께서는 무슨 그런 망발이십니까? 전하, 임목대비 역시 폐위의 함이 마땅한 줄로 사료되옵니다. 허균의 말이 맞사옵니다, 전하. 허면 내 경들의 뜻을 받아들여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임목대부는 경운궁으로 모셔 편히 쉬시게 하라. 예, 전하. 광해와 함께 인목대비의 폐위를 바라던 이이첨은 허균을 끌어들였고 위기에 처한 허균은 살아남기 위해 이이첨의 손을 잡았던 것인데 결국 이로 인해 유배를 떠난 어린 영창대군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광해의 계모 인목대비는 궁에 갇히게 된다. 천하의 간신 같은 놈. 대비마마의 폐모는 천부당 만부당 하다 할 때는 언제고 출세가 그리도 하고 싶었더냐. 예판 왔는가? 과인이 요즘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일세. 한 잔 밖에나. 자네가 힘을 실어준 덕분에 과인의 오랜 수건을 풀 수가 있었네. 저는 그저 이이첨 대감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이옵니다. 그 숟가락 덕분에 과인이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예판, 내 이번 기회에 허균 대감을 형조판서로 올릴까 하는데. 형조판서요? 형조판서 허균 대감.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신, 전하 옆에서 이 한 몸 불사지르겠나이다. 전하께서 선물까지 하사하신 형조판서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신가? 내 자네 덕에 이렇게 초고속 승진까지 하고 말이야. 내 무슨 복이 많아서 자네 같은 이런 소중한 동물을 두었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자네의 서자 동무들은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자네는 괜찮은 것인가? 어허, 동무라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시는 겐가? 뭐 잠시 어울려 다니며 기방을 좀 다니는 정도였지만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네. 게다가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서자 출신들이 아닌가? 응? 김대감 이것 좀 보십시오. 전하께서 하사하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허균. 이이첨은 묘한 위기감을 느끼며 그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전하, 이이첨이옵니다. 예판 왔는가? 전하,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방풍의 향이 입가에 3일 동안 머문다는 것이냐? 그럽니다, 전하. 전하의 구순 안쪽부터 강릉의 푸르른 초원이 펼쳐진 듯 하지 않사옵니까? 강릉의 푸른 초원이라. 예. 자네도 방풍죽 한번 들어볼 텐가? 내 입맛이 없다 하니 균이가 이리 죽을 쏘았지 뭔가. 균이요? 아차, 내 둘이만 있을 때 부른다는 것이구만. 자, 앉으시게. 자네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 무슨 말인지? 내가 아는 자네는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새로운 여인을 만날 때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자네가 어찌 이리 오랫도록 전하 옆에 있는 것인가? 자네 혹시 투기라도 하시는 겐가? 아이 농일세 농이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네. 이렇게 운 좋게 게다가 자네 덕분에 전하의 눈에 들고 나니 내 남은 생은 전하 옆에서 아주 걸판지게 한번 놀아볼 셈이네. 전하는 속여도 내 두 눈은 못 속인 채 무슨 구판을 벌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만두는 게 좋을 걸세. 아이고 기생노름이라면 모를까 구판이라니. 그냥 싱거운 소리 하지 마시고 술이나 한잔 받으시게나. 이이청은 왜 이렇게 허균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 며칠 후 그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가까이서 그 실상을 보니 절망뿐이었네.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허균은 과연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서자가 분에 넘치게 왕위에 올라 혈육을 도살하고 모친을 가두었으니 어찌 이러한 죄인이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을 그리 쉬이 믿으셨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속으신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허균이 쓴 사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 이는 분명 허균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벌인 일일 게야. 예? 달랑이 상소만 있을 뿐 증자가 될 그 서책은 없지 않느냐. 이놈에도 전하를 홀려도 단단히 홀린 모양이구나. 내 기필코
이놈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허균에 대한 이이첨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는데 며칠 후 또다시 어딘가로 은밀히 향하는 허균. 매일 밤 이곳으로 향한다 이거지. 이이첨이 허균의 수상한 정황을 밝히고자 했던 것. 허균은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런데 이첨이 자네가 여기 어찌? 뉘십니까? 미안하네. 벌써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로구만. 이제 자네도 알게 되었네. 조선 최고의 기생 미양이가 내 여인이 된 것을 말이세. 난 그저 이곳을 지나다가 자네와 비슷한 사람을 본 듯하여 따라온 것뿐이냐만. 미안하네. 난 이만 가볼 터이니 즐거운 시간 보내시게라. 근데 멀리는 못 나가네. 이이첨이 떠나자 돌변하는 허균. 이제 나오시게. 병풍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 그는 바로 며칠 전 허균이 은밀히 만나던 남자였다. 이이첨 대감이 우리 뒤까지 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 했는가? 생각처럼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기방 아이들에게 듣자 하니 이이첨 대감 쪽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던데. 미양이 너는 이이첨의 수하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하루빨리 알아내도록 하고, 기준격 자네도 이제 서둘러야 할 것이야. 예, 그것들을 서둘리 뿌려 사람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허균은 이이첨을 속여가며 무슨 일을 벌이고자 하는 걸까? 며칠 후 남대문에 의문의 벽서가 붙게 되는데 남대문을 지나던 많은 이들이 벌써 이 벽서를 보았다 하옵니다. 이는 분명 영모이옵니다. 이런! 하남대 장군이 누구겠습니까? 전하, 그 벽서는 소신이 모른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하면 영모를 버린 사실은 인정하는 겐가? 전하, 허균은 오랫동안 영모를 꾸미고 있었사옵니다. 그 결정적인 증자가 여기 있사옵니다. 허균은 역적의 주모자이옵니다. 세왕을 세워 서궁으로 하여금 수령청정하게 하려 합니다. 부디 허균의 죄를 다스리소서. 이 상소를 올린 자가 누구인가? 들어오너라. 놀랍게도 상소를 올린 사람은 허균의 동지였던 기준격이었다. 허균 자네도 기준격 이자를 잘 알고 있겠지. 전하께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여라. 허균은 영모의 주모자이옵니다. 기준격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네, 허균이 영모를 꿰었다는 걸 어찌하는 건가? 소신도
허균과 뜻을 함께 했었습니다. 뭐라? 소신의 아버지는 허균과 함께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헌이었습니다. 허균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면치 못하였죠. 해서 소신 허균에게 그대로 안갚음하고자 잠시 뜻을 함께하는 척했을 뿐이옵니다. 허균의 영모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게 일찍이 전하지 않은 죄는 마땅히 달기 받겠사옵니다. 전하, 허균의 영모 증자가 이리 밝혀졌사오니 당장 자명에 처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자네들이 어찌 내게 사실이냐? 진정 과인을 배반하려 한 게야. 갑작스럽게 돌변한 허균. 허균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 걸까? 진정 과인을 배반하려 한 게야. 전하, 지금 배반이라 하셨사옵니까? 자고로 배반이라는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옵니다. 허나 소신은 전하를 단 한순간도 믿은 적이 없사옵니다. 뭐라? 지금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전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전하께 그런 무례함을 보이는 것이냐?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조선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서자가 왕이 된다 하여 소신 전하께 희망을 보았나이다. 신분의 높낮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썩어빠진 관습을 전하께서 바꿔주실 줄 알았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소신의 착각이었더이다. 너는 뭐라는 것이냐? 지금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야? 전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조선을 만들겠다 하셨으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신하들의 눈치만 보는 데 급급하셨습니다. 전하 역시 백성들을 저버리 폭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놈!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400여 년 전 조선에서 백성 중심의 나라를 꿈꾸던 남자 허균. 그 대가는 결국 잔혹한 죽음뿐이었는데요. 하지만 허균의 사형 집행에서 수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균의 제목은 광해군 자리를 위협한 영모였는데요.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판결문도 없이 빠르게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허균은 사형 집행의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이 있다라고 외쳤지만 변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저작거리에서 사지가 잘린 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허균이 결국 영모 혐의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지 못한 그의 자유분방한 기질과 혁명적인 사상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허균이 바라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답은 바로 홍길동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은 백성이고 위정자들은 백성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백성의 위대한 힘을 자각시키려고 했죠. 허균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는데요. 만약 조선시대 이러한 허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싶어집니다. 부상전학에서 직접 뽑으신 궁중 최고의 기술자 장영실인데 이 시계가 완성되었사옵니다. 추국이라 하옵니다. 지금부터 장영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노비의 신분을 면천시키고 상의원 별좌직에 임명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감히 이놈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냐? 전하 억울하옵니다.